우리 후보자의 총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년도 넘었지만은 저와 우리 후보자가 같은 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선배로서 우리 후보자를 바라볼 때 성실근면하고 또 인간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앞으로 검찰을 짊어질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이 검찰이 모두 반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첫 번째, 최고 권력자가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권, 민정수석의 인사권에 기대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그릇된 행태, 이것이 저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제 견해에 대해 동의하신가요? 네,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좋고 수사권 조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만은 그 목적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지 목적이지 공수처 도입 자체가 저는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자께서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사의 공정 운운하면서 10명의 검사장급 인사들을 목을 쳤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장관이나 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사권을 운영함으로써 검찰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어느 정도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힘이 어디에 있다. 검사들에게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선 검찰에서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소신 있는 수사를 하겠냐. 말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인사권 운영을 통해서 검찰을 옥죄므로써 앞으로 검사들이 청와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수사를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소신 있는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검사들로 하여금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준다면 많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장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총장이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검사 초심, 초임 검사 때 우리 후보자나 많은 검사들이 그랬을 겁니다. 검사가 된 것만 해도 영광이다. 명예스럽다. 그리고 난 소신 있게 일하겠다. 그게 안 될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배석한 간부님들도 지금 당장 그만둬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당장 그만둬도 나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런 의지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검찰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요,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지검 검사의 절반 이상이 인지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지수사를 통해서 서로 출세하려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실적을 위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수사가 과다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사에 착수하면 과잉 수사로 지적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그걸 참고해서 과잉 수사가 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법조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개시권 갖고 있죠? 지난번 예. 형사법 개정에서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 종결권을 지금 부여 안 했다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수사 종결 사항에 관해서 사건 관계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재정 신청처럼 2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이 수사권 조정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권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법률로. 수사지휘권도 모든 제가 조사해본 바에 하면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모든 국가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대 검찰제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거기서 예의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종결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특정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직접 수사가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유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제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또한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민이 바라는 모양으로 최대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힘이 어디에 있다. 검사들에게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선 검찰에서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소신 있는 수사를 하겠냐. 말로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인사권 운영을 통해서 검찰을 옥죄므로써 앞으로 검사들이 청와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수사를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소신 있는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일선 수사검사들로 하여금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준다면 많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장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총장이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검사 초심, 초임 검사 때 우리 후보자나 많은 검사들이 그랬을 겁니다. 검사가 된 것만 해도 영광이다. 명예스럽다. 그리고 난 소신 있게 일하겠다. 그게 안 될 때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배석한 간부님들도 지금 당장 그만둬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당장 그만둬도 나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런 의지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검찰이 좀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요. 해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지검 검사의 절반 이상이 인지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지수사를 통해서 서로 출세하려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실적을 위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수사가 과다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사에 착수하면 과잉 수사로 지적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그걸 참고해서 과잉 수사가 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법조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개시권 갖고 있죠? 지난번 예. 형사법 개정에서 그렇죠. 갖고 바뀌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 종결권을 지금 부여 안 했다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수사 종결 사항에 관해서 사건 관계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재정 신청처럼 2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이 수사권 조정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권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법률로. 수사지휘권도 모든 제가 조사해본 바에 하면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모든 국가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근대 검찰제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거기서 예의를 둘 필요 독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좋고 수사권 조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만은 그 목적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지 목적이지 공수처 도입 자체가 저는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자께서는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사의 공정 운운하면서 10명의 검사장급 인사들을 목을 쳤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장관이나 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사권을 운영함으로써 검찰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어느 정도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 후보자의 총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년도 넘었지만은 저와 우리 후보자가 같은 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선배로서 우리 후보자를 바라볼 때 성실근면하고 또 인간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앞으로 검찰을 짊어질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이 검찰이 모두 반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첫 번째 최고 권력자가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권, 민정수석의 인사권에 기대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그릇된 행태, 이것이 저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제 견해에 대해 동의하신가요? 네,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